1장 탑다운 방식 어셈블리 모델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육 예제랑 템플릿 세팅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제 카페에서 저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받았고, 거기 안에 보시면 소리덕스 2019 교육 파일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기본 교육에서 했던 뒤에 연도죠. 에센셜, 그 다음에 드로잉 도면,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할 어드밴스 트레인, 고급 교육,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템플릿이 들어있는 파일.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더블 클릭해갖고 다 압축을 풀었었죠. 기본 교육, 더블 클릭, 실행, 예, 언집하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 고급 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바로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제 세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압축 실행 파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제들을 계속 쓰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실행, 예, 언집, 맨 마지막에 있는 TMP 2019까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압축을 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은 뭐 다른 거 샘플 열리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완료가 되셨으면 솔리덕스 창에서 옵션, 그 다음에 파일 위치였죠. 파일 위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경로 지워도 된다 그랬죠. 경로가 있으면 삭제해서 전부 다 지우시고 추가 해준 다음에 C 드라이브에 솔리덕스 트레이닝 파일, 그 다음에 트레이닝 템플릿까지 치고 들어가서 경로 확인을 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하고 확인하시면 경로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야 새 파일 열릴 때마다 템플릿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제 등록하는 거, 요거는 여기 파일 위치 추가, 도서관 표시에 별 달린 거, 요거 선택해서 C 드라이브에 동일하게 트레이닝 파일에 가셔서 에센셜 폴더까지 들어가서 확인, 여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 위로 가서 어드밴스 타핏, 요게 저희가 지금 한 이제 고급 교육이죠. 요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도면 위로 가셔서 드로잉 들어가셔서 확인 하시면 여기에 3개가 이렇게 등록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셈블리 타픽 폴더 열어주시고, 거기에 레슨 1장에 케이스 스터디 들어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머신 디바이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열어주십시오. 이게 비화면이니까 드래그해서 드랍으로 열어도 돼요. 저희 이제 화면 상태에 따라 명령이 다르게 작용하는 건 배웠죠. 자, 바텀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중복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연습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잘 이해하시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모체 부품 두 부품 베이스 1과 2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당연히 고정이 되어 있겠죠. 움직여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모체 부품 2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어셈블리 상태에서 파트 원본의 편집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배웠죠. 자, 그러면 요놈이 지금 베이스 2인데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파트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본을 수정한 파트 상태가 되고 얘를 수정할 수 있죠. 그럼 원본용 거랑 동일하니까 여기를 선택을 하면 치수가 튀어나올 거예요. 피처에서 저희가 계속 켜놓고 쓰는 인스턴트 3D 파트의 피처의 요거는 어셈블리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계속 온 버튼으로 푸시 버튼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치수가 튀어나오고 더블 클릭해서 2 하고 입력을 하면 요 약식 치수창을 써도 돼요.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필렛도 선택해서 요 알사를 더블 클릭해서 얘도 2 재생성 확인,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 완료가 다 됐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파트 편집 상태를 누르면 다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어셈블리 상태로 바뀐 거예요. 자, 근데 부품을 편집했다가 나왔다가 어떤 부품이 편집 상태인지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옵션에서 편집하는 걸 하이라이트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쓰실 때는 켜놓고 쓰시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옵션에 가보시면 여기에 색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옵션에 색의 아래쪽에 보시면 어셈블리에서 파트 편집 시 특정 색 사용. 이걸 체크해주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부품을 선택을 해서 파트 편집에 들어가면 화면에서도 그 부품이 하이라이트 되고 히스토리에서도 그 놈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쓰시는 게 덜 헷갈리실 거예요. 적응하는 게. 워낙에 공간 상태가 많이 바뀌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우측 상단에 이거 누르면 다시 어셈블리 상태로 돌아오면서 원래 부품이 갖고 있는 색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창을 좀 넓게 써야 되니까 이거는 해제를 해서 이렇게 밀어 넣고요. 다음에 저희가 새 부품을 만들 건데 부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 부품들은 상대 부품이 있죠. 그래서 상대 부품의 어떤 면을 이용을 해서 그 면에 새로 들어가는 그 파트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품 삽입에 가서 새 파트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면 있죠. 유면 선택을 하면 자, 지금 어셈블리 상태에서 새 부품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지금 대가로로 되어 있는 요 이미 파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를 보면 스케치 상태죠. 새 부품을 생성을 하려면 어딘가에 평면을 잡고 스케치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를 새로 만들어진 파트의 프론트면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면을 잡고 스케치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파트 3 요거 지금 열면 저희가 스케치 1이 지금 여길 잡고 들어간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이 스케치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만들었으니까 히스토리가 안 생기는 거죠. 어차피 스케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새 파트를 만들면서 평면 잡고 새 스케치 활성화까지 얘가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이면 잡고 스케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면 잡고선 시작했다고 여기 면에만 스케치 잡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품에 상관없는 평면에도 무조건 스케치 잡고 추가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부분 새로 스케치를 다 만드는 것보다 상대 부품이랑 상관성이 있게 부품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이즈가 똑같다든지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새로 만드는 그 플레이트 종류가 여기에 외곽이랑 모양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직접 이거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파트에서 배웠던 요소 변환 있죠. 즉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부품에 있는 어떤 형상을 그대로 따와서 스케치화 시켜주고 그 새로 생성된 놈이랑 얘랑 링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사이즈가 변경되면 얘도 어떻게 돼요? 같이 업데이트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탑다운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럼 해볼 건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소 변환 들어가서 요면 잡고 바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스케치가 나오죠. 이때부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만든 스케치는 여기서 만든 게 아니죠. 이 부품에서 따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화살표가 뜹니다. 이게 외부 참조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도 좀 더 깊게 할 건데 내가 있는 공간이 아닌 내 파일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는 거에서 내가 빌려온 거야. 즉 링크 관계가 성립된 거지. 파일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해되죠? 지금 이거 우리가 여기다 만들었지만 파일을 생성을 하면 어셈블리 파일이랑 우리가 지금 만든 파일이랑 분리가 되잖아. 근데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요 스케치 선 하나 선택을 해보면 그 구속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걸려 있어요. 아, 화살표가 있으면 링크 관계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피처에 가서 여기서 돌출 보스 베이스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높이는 5mm로 혹은 5mm로 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도 화살표가 생기죠. 참조 관계는 항상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히스토리에 무조건 그 관계성 기호가 이렇게 기록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는 설계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럼 파트를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면 파트가 하나 생성되면서 어셈블리 상태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파트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일어나고 하면서 부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가상 부품 단계가 있어요. 즉 지금 저희가 만든 얘는 대가루가 이렇게 씌워져 있죠. 대가루가 씌워져 있다는 것은 가상 부품 단계예요. 어셈블리 여기 안에서만 존재하지만 지금 원래 이 파일이 들어있는 여기 안에는 지금 이게 생성이 안 된 거야. 왜? 설계하다가 필요 없으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옵션에 가면 이 옵션을 아예 끌 수도 있어요. 애초에 새 파트를 만들면서 무조건 파트 이름 지정을 하고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되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설계하다가 설계가 필요 없는 파트가 파일로 존재를 하는 것 자체가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권장드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이거 이제 확정이 된 거지. 그러면 여기 새로 만든 요 파트 여기를 F2키예요. 펑션 키 F2키. 이거 이름 바꾸기 단축키죠. 요걸 입력하고 파트 이름을 직접 입력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JAW 언더바 PLATE 조 플레이트라고 저희가 명명하겠습니다. 하고 해도 아직 파일이 생성된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 여기에 외부 파일의 저장이 있어요. 누르면 기본적으로 지금 탑 아세이가 들어있는 부분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그냥 맨 처음에 한번 저장할 때만 원본 경로 선택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저장이 이제 된 거죠. 저장이 되면서 가상 부품 단계인 대가루가 사라지면서 설계 라이브러리에 우리 이거 같은 폴더에 넣었잖아요. 거기에 조 플레이트. 요 미리 보기 안 되는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요렇게 해서 파트가 실제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요렇게 만드는 장점이 뭘까요? 메이트가 필요 없다는 거지. 다른 부품에서 스케치도 빌려오면서 얘를 뭐 고정을 시키려고 어디랑 만나라, 동시봐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간선만 나지 않으면 되니까. 이해가 돼요? 즉 이게 움직이면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 조 플레이트라고 우리가 했는데 여기 폴더를 이렇게 열면 여기도 메이트가 있겠죠? 자, 근데 메이트 열어보세요. 그럼 뭐가 있어요? 상대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바텀업 할 때는 이게 없었죠? 말 그대로 지금 요거 평면 잘 이해해야 되는데, 표시창 보이길 켠 다음에 조 플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요 평면 3개 켜보세요. 켰죠? 그런 다음에 요 어셈블리가 갖고 있는 평면 3개 켜봐요. 자, 평면이 안 보일 때는 어디? 여기. 표시 끄기 가서 평면 보기를 키면 이 관계 이해돼요? 지금 플론트 면이 동일하게 잡힌 거야. 요 면하고 우리가 처음에 지정한 요 면에 고정시켜라 라고 선택했던 그 면이 플론트 면이 되는 거고, 나머지 탑 플랜하고 지금 라이트 플랜은 동일하게 된 거예요.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요 놈 있죠? 얘가 누구예요? 얘가 라이트 플랜이에요. 조 플레이트에. 근데 요건 어셈블리 거고. 근데 어떻게 해요? 동일한 공간이죠? 같은 평면이죠? 아래쪽에 있는 탑도 마찬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조 플레이트도 여기 지금 안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같은 평면인 거예요. 이런 관계로 만들어진다 하면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걸 접고 평면도 다시 다 끌게요. 화면에서 이렇게 꺼도 되죠? 숨기기 다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바텀업 어셈블리까지는 이해가 쉬웠는데 탑다운 넘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물론 오래됐지만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여기 생태계를 이해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교육대 이제 고급 교육 딱 들어가면 이 탑다운부터 갑자기 너무 확 어려워져요. 이해도 안 가고 바텀업이 쉬운 것 같은데, 만들어서 조립한 다음에 가져와서 메이트 한 다음에 상관관계에 있는 스케치만 빌려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메이트도 하게 되고 데이터가 괜히 많아지는 거야. 솔리드웍스가 어렵네.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시스템으로 좀 설계가 편한 방식이 없어요? 지금 설명하는 탑다운과 바텀업은 다른 파라메트릭 3D CAD 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말한 그 6개 제품 다 동일해. 계속 강조하잖아. 뭐 NX나 카티아나. 여기가 이루어지는 구조나 이 시스템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 큰 개념으로 설계하는 거는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품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품 삽입에 가서 새 파트. 그러면 이번에는 요면 선택을 하면 요 면에 상대 고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소 변환 선택해서 이번엔 바로 스케치 빠져나가지 않고 요면 선택해서 바로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바깥쪽 모서리가 이렇게 따지죠. 자, 그리고 이제 탑다운 설계하면 다른 부품들끼리 이렇게 같이 겹쳐 보이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뷰박스를 꺼내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죠. 우측 하단에 이렇게 핀 박아놓고 수직으로 보기를 하면 지금 맨 처음에 할 때 이 파트의 외곽에 있는 까만색 요 실선 라인하고 스케치 까만색 라인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 있는데 또 많이 쓰시다 보면 구별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만약 헷갈린다 그러면 탭으로 어떻게 해요? 부품을 숨기거나 꺼내거나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너무 헷갈리신 분들은 부품을 숨겼다 꺼냈다 하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럼 이 중에 이렇게 잡고 전부 다 델키로 지웁니다. 아, 그리고 이건 여기선 쓰진 않는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베이스 2 있죠. 요걸 부품을 다시 꺼내 보세요. 지금 여기서야 우리가 요 스케치랑 요것만 쓸 거라 그러는데 다른 거 설계하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모서리 형상 선들을 스케치화 시키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원을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잡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일치시켜서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자, 요소 변환 선택하고 요 내부 선택한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는 외부 루프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거는 내부 루프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 내부 루프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내부 루프 선택을 하면 지금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내부 루프가 좀 진해진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바로 얘도 따서 쓸 수 있는 거야. 스케치로 그리지 말라고.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안 쓸 거니까 얘는 지울게요. 부품 다시 마우스 갖다 대고 탭 숨겨주고 요렇게만. 이해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숨겨진 베이스 툴을 다시 꺼내야겠네요. 베이스 툴을 다시 클릭해서 꺼내주고 스케치 기능에 보시면 요소 푸셋, 우리 이거 파트 배울 때 많이 썼죠. 요소 푸셋 선택해서 1mm 주고 어느 선이냐면 요선 선택해서 바깥으로 클릭하면 여기서 이렇게 1mm 나오겠죠. 자, 이런 다음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탭으로 부품을 숨기고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요소 변환이나 요소 오프셋으로 따온 선은 끝점을 잡고 드래그하면 불안정 구조로 바뀌는 거, 이거 안 잊어먹었죠? 지금 여기서야 쓸 일이 없지만, 자, 요거 요소 잘라내기 선택해서 코너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 코너가 이렇게 닫히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닫아주고. 이해되나요? 하고 ESC.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베이스 툴을 꺼냅니다. 꺼냈나요? 자, 요소 변환 선택하고 요선 보이죠? 요선. 요선만 선택해서 바로 확인. 그런 다음에 드래그로 쭉 끌면 끌리죠? 불안전으로. 요소 잘라내기 쓸 때는 요 고정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코너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잡아 끈 거야, 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요소 잘라내기 선택해서 요렇게 하면 코너가 이렇게 닫히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ESC 누르고 탭 누르고, 지금 자꾸 부품 숨겼다 꺼냈다 이거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선에 가서 중심선 선택한 다음에 원점과 일치하고 수직으로 하나 거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배웠던 스케치의 요소 대칭 복사 선택하고
대칭 복사할 항목은 요선 2개. 그 다음에 대칭 기준. 방금 그렸던 중심선. 선택해서 확인. 그럼 반대쪽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소 잘라내기. 선택해서 코너 처리해줍니다. 코너. 이런 식으로. 그럼 닫힌 프로파일이 될 수밖에 없죠. ESC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닫히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돌출 높이는 우리가 25mm 하고 엔터 빠르게 2번.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파트 편집 상태에서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전처럼 F2키 펑션 키 눌러서 얘는 SLIDING로 언더바 조 JAW 이렇게 명명할게요. 그런 다음에 파트를 빠져나오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가상 부품 단계가 너무 많이 해놓은 거지. 부품을 더구나 부품 수 더 많은데 그러면 모르고 저장하고 파일을 생성해야 되는데 깜빡하면 어떡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드 저장 누르면 얘가 안 놓쳐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실제 파일로 생성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음껏 가상 부품으로 작업을 하고 파일로 픽스 확정될 것만 나중에 이렇게 체크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다시 표시 안 하면 얘는 잘 안 꺼요. 이 부품도 외부 저장 선택해서 바로 확인 눌러주면 실제 또 부품이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품 3개를 꺼내 보십시오. 이렇게 꺼내고 자, 그런 다음에 요 슬라이딩 조 요걸 다시 파트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요 외곽에 있는 플레이트 형상을 그대로 요소 변화로 따서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부품에서 요소 변환을 따서 쓸 거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보통 모체 부품 선정할 때 수정이 적게 일어나면서 또 한 가지 부품이 안 없어지는 걸 모체 부품을 했죠. 그러면 이 플레이트 여기서 따와도 되고 여기서 따와도 되는데 없어질 확률이 이게 높아요, 이게 높아요? 당연히 이게 높죠. 왜? 이게 참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혹시 복잡하게 뭔가를 따와서 나에 대해서 모체인 그 부품이 없어질 확률이 높으면 얘가 없어지면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스케치를 따왔는데 이 부품이 없다고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오류가 적은 확률의 부품에서 따오는 병렬 관계 구조로 따오는 게 여기서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품은 숨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 다시 스케치를 잡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트가 아닌 요소 변환 선택해서 확인. 그러면 이 공간으로 평행각을 투영을 시켜서 이렇게 따와집니다. 그럼 지금 이거 돌출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참조 관계가 되고 얘하고도 참조 관계가 되죠. 엄마가 2명인 거예요, 부품이. 참조 관계가. 얘 하나 이렇게 걸린 거지. 이런 관계성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탑다운 설계에서는. 자,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피처에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하고 그 다음에 10mm 넣어주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슬라이딩 조 여기 편집에 추가를 한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파트 편집을 빠져나가면 또 무슨 상태예요? 어셈블리 상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탑다운 상태에서 파트 편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게 좀 익숙해졌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이 부품을 또 편집하려고 파트 편집에 들어가고 다음에 이면에다가 다시 스케치를 잡고요. 다음에 살짝 돌려서 요 홀이 보이게 한 다음에 요소 오프셋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2mm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원 있죠? 원 선택해서 안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안쪽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따지겠죠. 이쪽으로 투영시켜서 여기서 2mm 오프셋. 저희 파트 모델링 할 때 많이 썼죠. 이렇게 한 다음에 피처에 가서
도출 컷합니다. 도출 컷하고 오른쪽 마우스 관통 확인. 이렇게 하면 뚫리죠. 그런 다음에 파트 편집 빠져나가면 다시 탑다운 상태 돌아오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숨겨 있죠, 조 플레이트가. 마우스 갖다 대고 Shift 탭 누르면 부품 꺼내기 단축키를 먹죠. 자, 그 다음에 부품을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 플레이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빈 공간에다가 던지십시오. 자, 맨 처음 만든 이 조 플레이트는 상대 고정으로 여기에 고정이 돼 있지만 복사한 부품은 불완전 메이트 상태인 거야. 이거 내가 마음대로 옮겨서 메이트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저희 요거 많이 썼었죠. 컨트롤로 요면하고 여기 바라보던 요면하고 선택해서 컨트롤 띄면 여기 프로파일의 중심이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을 해주면 가서 싹 붙을 거예요. 그리고 거리나 방향성이 지금 맞으니까 바로 확인. 이거 안 쓰고 일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불필요한 메이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품은 완료를 했고 이제 치수를 수정해서 같이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쪽에 가서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45 치수 나오죠. 45 치수 더블 클릭해서 60 재생성 확인.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같이 업데이트가 돼야지. 이제 이러려고 탑다운 쓰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도 더블 클릭하면 70이라고 하는 치수가 튀어나오죠. 얘도 더블 클릭해서 80 재생성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게 참조관계로 따서 썼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있는 다른 부품들은 치수를 수정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같이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업데이트가 하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기 빌려서 이 부품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상관관계를 끊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외부 참조 같은 것들을 잠가 놓거나 완전 분리를 하거나 다시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그 부품 두 개는 참조 관계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이게 원본이죠. 자, 그럼 조 플레이트의 오른쪽 마우스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쭉 내려가 보시면 외부 참조라고 있어요. 즉 이거 족보입니다. 파트에서도 우리가 파트 히스토리 족보 보는 것처럼 어셈블리에서도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에서 어떤 모서리를 빌려왔고 어떤 식으로 지금 참조 관계가 돼 있는지도 내용도 나오고, 또 하나, 아니 나는 업데이트하기가 싫어. 그러면 잠그면 돼요. 대신에 경고합니다. 잠그면 여기가 아까처럼 치수가 변경이 되면 너는 업데이트 안 될 거야. 이해돼? 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자, 여기 표시에 이런 식으로 별표가 생겨요. 별표는 아직 잠겨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모두 잠금 해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풀려요. 잠금할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수정이 돼도. 그러면 막 잠가 놓고 나서 막 수정했다가 나중에 잠금 해제를 탁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업데이트가 확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유일화가 또 씁니다. 아니 나는 다 귀찮아. 얘 편하게 만들려고 스케치 빌려오기를 했는데 그냥 영영 너랑 참조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분리는 온도가 안 돼요. 되돌아가기가. 자, 그럼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 분리를 선택을 하면 경고하죠.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거야. 집 나간 애는 용납을 안 해요. 얘가 다시 모체에서 자식에서 완전 분리돼서 독단적으로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분리를 해볼게요. 확인 누르고 닫기 하면 이런 식으로 X 표시가 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 60을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45 재생성 확인해도 이해되시죠? 이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 부분은 업데이트를 하고 다른 부분은 업데이트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고 싶을 수도 있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 부품 두 개는 탭으로 이렇게 숨겨보세요. 우리가 요거 형상 따올 때 조플레이트에서 따온 게 아니라 베이스에서 따왔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해서 저희 또 배웠던 거 써먹어 볼까요? 자, 여기에 스케치 오른쪽 마우스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요소 변환을 하게 되면 기하 구속이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요소에 대해서 기하 구속이 다 적용되잖아. 즉 뒤집어 말하면 여기는 유지를 하고 얘들만 따로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만 이렇게 싸그리 잡아서 델키로 누르고 다음에 선 선택해서 여기 끝점하고 끝점하고 이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여기는 불완전 정의가 돼요. 즉 이렇게 설계한 건 뭐예요? 이건 참조관계가 더 이상 성립되지가 않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부분을 만약에 잘라내야 돼. 그러면 하고 나서 여기서 또 스케치 그려서 또 도출컷을 하지 말고 특정 부분 수정이 일어나면 그 관계성만 끊고 그 부분만 설계를 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스케치도 적게 가져가고 피처도 적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돼. 이거 습관 안 들이면 엄청 데이터 많아지고 또 잔소리 하는데 히스토리 길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겠죠. 뭐 지능형 치수를 걸고 다른 데 기준에서 여기까지 치수 구속을 하는 거지. 하기. 그런 다음에 스케치 빠져나가면 이렇게 업데이트 되겠죠. 그 다음에 파트 편집 빠져나가면 그러면 여기가 뭐 아무리 높아져도 45를 더블 클릭해서 60 해도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지. 저 높이 부분은 따로 설계를 했으니까. 그런데 더블 클릭해서 뭐예요? 80이라고 하는 폭은 70 다시 재생성 하기. 여기는 업데이트를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고 요걸 요령 있게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완전 분리를 하고 싶은데 분리를 그냥 하면 기하 구속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불완전 정의로 스케치가 남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하 구속이나 치수 구속을 또 부여해야 되잖아. 이게 좀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금 얘는 참조 관계가 걸린 애죠. 얘는 아직 이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저희 아까 들어갔던 외부 참조에 간 다음에 여기서 분리를 하는데 분리할 때 반드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깨어진 스케치, 즉 유일화시킨 날린 기하 구속을 모든 스케치가 그냥 고정으로 넣어주는 거야. 일단 선택을 하고 모두 분리를 하면 지금 스케치 빌린 게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프로파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닫기. 근데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자 여기 열고 여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있는 거 여기에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 보세요.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올 고정을 해줘서 완전 구속은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고정해서 유일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치수 부여까지 해서 치수를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여기서 구속 조건 표시 삭제에 들어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인데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삭제를 하면 기하 구속만 다 날아가죠. 확인. 그런 다음에 저희 배웠던 들어가서 스케치 완전 정의 누른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죠. 가로 세로. 그 포인트에 대한 요 점 두 개를 요거는 여기 얘도 여기 지금 이미 잡혀 있지만 오리진으로 하고 기초선 타입으로 기하 구속하고 치수 구속을 알아서 넣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완전 구속이 다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혹시 안 되면 요 끝에 있는 점만 드래그했다가 다시 원점에다가 드랍하세요. 이 가끔 보조선 끝점을 놓치더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 물론 이 치수를 넣은 타입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정 가능하게 이렇게 치수까지 배열해 주면서 또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일화도 시키면서 치수화도 시키고 수정도 따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탑다운에서는 되게 설계 활용 기법이 많죠. 같이 업데이트 할래? 같이 업데이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끊어. 여기는 같이 붙어가. 애매하면 잠궈.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에 빠져나가면 하고 파트 편집 빠져나가면 자 숨긴 플레이트까지 꺼내 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얘는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부품이 돼버렸죠. 얘는. 자, 주의할 거는 링크 관계를 끊었다고 이 상대 고정마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유지가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메이트에 대한 이 플론트가 여기로 잡힌 이거는 고정이 되고, 스케치 그 참조 관계만 지금 서로 유일화시켜서 분리시킨 거예요. 이해되나요?